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이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택할 수 있는 어떤 구조화 작업에 대한 소개가 되겠죠. 첫 번째로 이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는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미국 부동산 시장 자체의 어떤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있겠죠.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과세면에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할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투자 수익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 좋다더라, 아니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을 거다 나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과세면에서 내가 유리한 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구조화 작업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텍스 이피션한 투자 구조는 뭐냐 일 텐데요.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거, 아니면 법인을 세워서 투자하는 것, 또 법인을 세운다면 외국 법인이냐 미국 법인이냐, 또 트러스트를 세우면 어떤 그랜드 톨 트러스트 이런저런 트러스트가 있는데, 미국 트러스트냐 외국 트러스트냐 이런 구조에 따라 각각 다른 어떤 텍스 임플리케이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적용되는 세법상의 규정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투자 부동산, 임대 수입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양도해서 매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차익이 있겠죠. 관련된 세금은요. 지금 말씀드린 건 소득세예요. 소득세,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세가 있겠죠. 그리고 또 투자자가 본인이 가진 부동산을 다음 세대 또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넘기는 그런 증여, 상속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크게 봐서 두 가지 세금 제도에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투자하는 사람이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적용되는 이 두 가지 소득세와 증여상속세 면에 있어서의 규정을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소득세를 살펴보면요. 또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미국에 위치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한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는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말은 우리가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임대소득이 됐건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해서 나오는 양도소득이 됐건 미국 원천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정리하면 외국인으로서 이 미국의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내국인과 똑같은 어떤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물론 외국인이기 때문에요. 어떤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이런저런 어떤 절차적인 컴플라이언스 룰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과세율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무차별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주식 투자라든가 다른 어떤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는 이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로서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건 오늘 다루지 않고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그러면 결국 과세, 소득세 면에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불이익이 없다.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이 임대소득이건 양도소득이건 이런 것들이 본국, 그게 한국일 수도 있겠죠. 다른 나라일 수도 있을 텐데 에서의 과세까지 감안하면 법인을 세워서 투자하는 것이요. 이 미국에서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나오는, 투자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을 미국 단에서 끊어준다는 면에서 일반적으로 더 유리할 겁니다.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증여상속세 면에 있어서의 평가인데요. 증여세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은요. 외국인이 소유한 자산의 증여니까 외국인 증여자가 될 텐데, 이에 대한 증여세법은 외국인이 증여자일 경우에는요. 미국에 위치한 유형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만 미국 정부는 과세 권한을 갖습니다. 이 말은요. 유형자산, 부동산은 유형자산이고요. 그 밖에 미국 주식이라던가 채권, 그리고 미국의 어떤 비즈니스 인트레스트겠죠. 사설 기업에 대한 지분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은 무형자산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산들, 무형자산의 증여는요.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상속세와 관련해서는요. 외국인이 보유한 자산의 상속은요. 유형, 무형 구분 없이요. 미국에 위치한 자산의 상속에 대해서는 과세 권한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법적인 배경을 토대로요. 가능한 투자 구조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외국인이요. 미국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소득세 면에 있어서는요. 과세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외국인이지만 벌어들이는 소득이 미국 원천 부동산 소득이니까요. 임대소득, 양도소득 모두 과세될 겁니다. 그리고요, 증여상속세를 한번 살펴보죠. 미국에 위치한 자산이잖아요. 유형 자산이잖아요. 유형 자산을 내가 만약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외국인이 누군가에게 증여한다고 하면 미국에 위치한 유형 자산의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 나올 것이고요. 만약에 홍길동 씨가 불의의 사고 또는 뭐 변고가 생겨서 돌아가신다면 역시 상속세, 미국 상속세의 적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 사족입니다만 이와 같은 외국인의 사망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상속세에는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던가 또한 뭐 증여에 있어서도요. 라이프타임 익셈션 그 1200만 불까지 면제되는 그런 혜택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미국의 법인을 세우는 거예요.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홍길동 씨가 뭐 예를 들어 뭐 1000만 불 또는 뭐 100만 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바로 미국의 이 프로퍼티를 사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법인을 세워서 여기에 출자하고 이 미국 법인으로 하여금 이 미국 부동산을 투자하게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이때는요. 소득세요. 임대소득세, 뭐 양도소득세 모두 이 법인이 부담하게 되겠죠. 법인이 직접 소유하는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임대소득 과세될 것이고요. 이에 대해 양도했을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될 겁니다. 물론 세율의 차이는 있겠죠. 개인이냐 법인이냐.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은 동일하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국, 그 본국이 어느 나라냐에 따라 다른 규정에 적용을 받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미국 엔터티 자체가 하나의 블락홀 엔터티로서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손익에 대한 부분들을 본국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혜택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본국이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2번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증여상속세 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는요. 이 홍길동 씨가 만약에 미국의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회사가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미국에 대해서 홍길동 씨가 갖고 있는 것은 지분이잖아요. 이 US 엔티티에 대한 지분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미국에 위치한 자산이지만 이게 지분, 무형 자산일 경우에는 이걸 증여할 때는요. 비과세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1번에 비교해서 더 유리하겠죠. 반면 상속의 경우는요. 무형 자산이라 하더라도 미국 자산일 경우에는 과세가 된다고 했으니 이 경우 증여세는 과세가 안 되지만 상속세는 과세된다라고 봐야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분은요. 이 외국의 엔티티를 하나 더 세운 거예요. 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추가되는 것이 미국 엔티티를 직접 세우는 게 아니고요. 홍길동 씨가 외국의 엔티티를 세우고 그 외국의 엔티티에 투자하고 그 엔티티가 미국의 엔티티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미국 엔티티가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득세, 뭐 전과 동일합니다. 증여상속세에 있어서도요. 증여세 과세 안 되겠죠. 이 지분의 증여니까요. 그런데 상속세를 놓고 보면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이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자산이 아닌 외국에 위치한 비즈니스 인트레스트죠. 따라서 미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제가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어떤 형태, 어떤 구조를 택하느냐에 따라 좀 복잡한 룰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외국 법인을 가지고 있을 때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3번까지만 와도요. 적어도 1번과 비교해서 소득세 과세되는 것은 동일하고요. 왜? 미국의 원천을 둔 프로퍼티로부터 나오는 소득세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과세 권한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적어도 증여상속세에 있어서는 현저히 유리한 구조가 되겠죠. 자, 여기서 네 번째로 들어가면요. 3번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트러스트가 추가되는 겁니다. 트러스트를 세우고요. 그걸 통해 그 외에 외국 엔터티, 미국 엔터티 그리고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 과세되는 것 동일하고요. 증여상속세는요. 3번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데 여기에 추가 기타 혜택이라는 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뭐냐 보면요. 트러스트가 제공하는 굉장히 큰 효용 중에 하나가 프라이버시죠. 뭐 익명성 좀 거창한 표현이긴 한데 프라이버시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자산보호, Asset Protection Trust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자산보호, 말하자면 내가 트러스트를 통해 투자하고 관리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다른 나의 어떤 경제활동으로부터 나오는 리스크 또는 트러스트로부터 나오는 리스크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프로텍트 해줄 수 있다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요. 어떤 트러스트를 세우냐에 따라서 이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트러스트를 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리빙 트러스트 같은 경우라면 이 프로베이스 면제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제공될 것이고요. 또 이 트러스트에 담는 자산이 어떤 성격의 자산이냐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소득이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게 해주는 그런 트러스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부동산 투자만 놓고 봤을 때는 소득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 상속세에 있어서 앞서 면제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여러 세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에 걸쳐서 증여 상속세를 면제하게 해주는 그런 트러스트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홍길동 씨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사후에 어떤 식으로 그 자산을 디스트리뷰트 할 것이냐에 대한 규정, 자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규정을 명문화하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내가 설립하는 트러스트가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 이게 뭐 예컨대 미국의 트러스트냐 아니면 미국 트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성격을 갖추게 되면 포린 트러스트로 간주가 되는데 이 경우에 또 갖는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겠고요. 또 그랜토 트러스트냐 넌 그랜토 트러스트냐 뭐 리보커블이냐 넌 리보커블이냐에 따라서 트러스트 종류가 다양하고요. 어떤 트러스트를 택하느냐에 따라 이와 같은 혜택을 일부 또는 전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이 나왔죠. 결론은요. 4번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3번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2번. 1번은요. 가장 안 좋은 투자 방법일 겁니다. 이미 이해하셨겠죠. 소득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증여상속세까지 감안하면 외국인인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미국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가장 텍스 이니피션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 상황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가장 많기도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특히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상황에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1번은 피하고요. 2번, 3번 그리고 가능하면 4번까지 하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는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온전히 미국의 과세라는 면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텍스 이피션하냐라는 그런 접근을 했던 거고요. 본국에 대한 과세 부분은 제가 다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고요. 또 이제 본국까지 고민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내용이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국의 과세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 말씀드린 1, 2, 3, 4번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은 아마 차이는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면 되겠죠. 결국 내가 1번을 택하는 것이 4번보다 더 본국 관점에서 유리하냐 뭐 이런 상황은 없을 거란 얘기죠. 4번을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어떤 경우에서건 유리하고 이게 본국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는 거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트러스트 종류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트러스트가 있다고 했죠. 뭐 도메스틱 US 트러스트, 뭐 포린 트러스트, 그리고 그랜토 타입, 뭐 non 그랜토 타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이 제공하는 혜택이 또 각기 다르다 보니까 어떤 구조를 택하느냐에 대한 고민이겠죠. 말하자면 홍길동 씨 패밀리가 오늘은 지금 부동산 투자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국의 패밀리 비즈니스 그게 뭐 투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다른 뭐 어떤 뭐 비즈니스 활동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진행하는 하나의 그 엔터티로서 이 트러스트를 고려한다면 부동산 투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목적에 적합한 트러스트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특히 기타 투자라고 했을 때 주식이나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 같은 미국 원천 소득이라 하더라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로서 간주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소득세 플래닝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심지어 연방세까지도 피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작업이 나올 수 있으니 결국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미국에 내가 투자를 어느 정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트러스트 타입을 선정할 것이고 그 밑에 어떤 엔터티들을 구조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오늘 좀 다 다루지는 못한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이상의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외국인이 미국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구조화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